뿌리 깊은 습관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사람은 변한다. 습관이 바뀌면 사람은 변한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게 내려 쉽게 뽑히지 않는 것처럼 오래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성공하는 삶에는 특별한 노하우나 비결이 있지 않다. 성공하는 사람이란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이란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일 뿐이다. 따라서 사람은 수많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에 밴 것들이 현재의 그 사람을 말해준다. 인생을 바꾼다는 게 거창한 일일 것 같지만 결국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하루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인생에 언젠가 someday라는 말이 있다. someday. 그날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의 날이다. someday. 그날은 그대로 멈춰있는 사람들의 날이다. someday. 그날은 꿈만 꾸는 몽상가들의 날이다. someday. 그날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언제 한번 보자는 말은 만나기 힘들다는 뜻이다. 언젠가 해보겠다는 것은 결국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우리는 가능성이 희박할 때 언젠가라는 말을 사용한다. someday. 언젠가를 언제까지로 바꾸어야 한다. 갖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땐 언젠가 갖겠다 하지 말고 몇 달 안에, 올해 안에 갖겠다고 말하라. 작고 사소한 일을 할 때도 며칠까지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정확한 날짜와 데드라인을 제시하라. 그리고 그것을 늘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라.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유통기한이 짧다. 쉽게 상하고 변질이 되고 만다.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흔히 작심삼일로 끝나고 마는 것은 처음의 의도를 시간이 지날수록 잊기가 쉽기 때문이다. 처음 먹었던 마음이 변질되기 때문이다. 만약 다이어트를 계획했다면 운동을 하고 식사량을 줄여야지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꼼꼼히 계획표부터 작성해보자. 그날 자신이 먹었던 음식과 운동량을 기록하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와 그것이 성공했을 때 돌아오는 성취감에 대해서 써보자. 작심삼일의 유효기간이 1개월, 2개월, 1년으로 늘어날 것이다. 어떤 일을 하건 기록하는 습관은 그 일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 기록은 하면 할수록 내공이 쌓인다. 기억하는 뇌는 머리에 있지만 기록하는 뇌는 손끝에 있다. 중요한 것일수록 머리에게 맡기지 말고 손에 맡겨야 한다. 우리의 뇌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무심코 누르는 손끝은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 중에 말 줄임표가 있다. 진짜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아낀다. 말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만 말 많은 사람은 일방적으로 떠든다. 말 잘하는 사람은 잘 질문하지만 말 많은 사람은 좀처럼 질문을 하지 않는다. 말 잘하는 사람은 섣불리 충고하지 않지만 말 많은 사람은 서슴없이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말 잘하는 사람 곁엔 사람들이 모이고 말 많은 사람 곁엔 아무도 오지 않는다. 말을 잘한다는 것과 말이 많은 것은 전혀 다르다. 말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말을 아끼는 것이다. 반대로 가는 전략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
남들에게 길을 묻지 마라. 그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자기도 아직 길을 찾고 있는 줄 모른다. 이미 물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천하는 길의 반대편으로 가라.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싱싱한 먹잇감은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들과 경쟁하는 전략보다는 자신과 싸우는 전략을 써라. 성공의 크기는 상대에 달렸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사람들과 반대로 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철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철든 사람들은 시험 보고 입학하고 졸업하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 꼬박꼬박 월급을 받지만 철없는 사람들은 학교를 때려치우고 직업 없이 백수로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철든 사람들을 고용한다. 이렇듯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드림웍스의 스필버그는 모두 철없는 사람들이었다. 사람이라는 재산은 아무도 뺏을 수 없다. 가족은 안전벨트와 같다. 가족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작은 사고에도 치명상을 입는다. 1997년 우리나라에는 건국 이래 최대의 참사가 있었다. 바로 IMF라는. 그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게 한 것은 시스템의 재정비였다면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한 것은 가족이었다. 가족에게 투자하는 시간까지 일에 투자하면 더 많은 것들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은 엑셀레이터와 성능 좋은 엔진 덕분만은 아니다. 브레이크와 안전장치가 확실한 자동차만이 제 속도를 낼 수 있다.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사고에도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게 된다. 가족을 챙기지 않은 채 속도를 내다가는 한순간에 삶의 반대편으로 튕겨나가 영영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세상이 점점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할수록 행복하고 안전한 여정을 위해 안전벨트를 잊지 말아야 한다. 가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말은 내가 가족에게 봉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이 나에게 봉사하는 시간이다. 삶의 의미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가족과의 약속보다 비즈니스 약속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삶의 고속도로에서 가족은 절대 옵션이 아니다. 특히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히 해야 한다. 늘 곁에 있어 더 이상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 각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한 번쯤 서운하게 해도 용서되는 사람, 바쁘다 보면 잠깐 잊을 수도 있는 사람, 편해서 가끔은 무례하게 대하게 되는 사람, 너무 가까이에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러나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사람, 그래서 목숨 같은 사람, 그 옆 사람, 앞 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보며 달리지 말자. 지금 옆 사람을 보자. 그리고 괜찮은 사람을 재산으로 가지려면 이중잣대의 눈을 가져야 한다. 두 사람을 평가할 때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지만 한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중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 한쪽의 기준으로 볼 땐 너그럽고 여유 있는 사람이라도 다른 한쪽에서 보면 대충 일하는 게으름뱅이일 수도 있다. 까다롭고 지독한 사람 같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카리스마가 있는 열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 좋은 아이디어는 아무도 훔칠 수 없다.
아이디어는 혼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치고 전화기에 전원을 꺼도 컴퓨터를 켜는 순간 메신저가 똑똑. 그렇게 세상은 쳐들어온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가 없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독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새로운 생각과 기회는 텅 빈 외로움을 타고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얻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이전부터 이미 우리 곁에 늘 있었지만 다만 그때 발견하는 것일 뿐이다. 아이디어는 평소의 저축 습관에 따라 찾아 쓸 수가 있다. 평소에 저축해둔 재료의 양과 질에 따라서 아이디어의 수준이 결정된다. 각자의 경험과 기억, 각자의 생각과 상상 속에 아이디어는 이미 존재한다. 각자가 생각하는 만큼의 테두리 안에서 아이디어는 저축한 만큼 찾게 되는 자유적 금과 같다. 지치지 않는 호기심을 가지고 바지런하고 꼼꼼하게 기록하고 엉뚱한 생각으로 상상하고 노트의 마지막 장까지 채워서 저축하라.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부자가 된다. 나중엔 사람들이 비싼 이자를 내며 당신의 아이디어를 빌려갈 것이다. 아이디어는 맨 땅에 헤딩하기가 아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자신의 것이어도 좋고 남의 것이라도 좋다. 그러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조합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아이디어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다. 생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간추려서 쉽게 정리하는 것이 아이디어다.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플해지는 것이 아이디어다. 아이디어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을 더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뺄 것인가이다. 연필이 아이디어를 만든다면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지우개다. 책 읽는 사람은 아무도 쫓아갈 수 없다. 생각 근육이란 말이 있다. 몸의 근육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나이라는 한계는 극복할 수 없다. 하지만 책을 읽어 생긴 근육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단단해지고 유연해진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키워야 할 근육이 바로 이 생각의 근육이다. 그러려면 이제 그만 리모컨과 마우스를 내려놓고 그 손으로 책장을 넘겨야 한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둑해진 전구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일이다. 사람들은 거실의 전구가 침침해지는 것은 알아도 정신의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건 모른 채 살아간다. 책 읽기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공부가 아니다.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책을 집어들어야 한다. 책 읽기는 정신적 사우나이고 하루 내내 쌓였던 갑갑함과 피곤을 풀어주는 한 잔의 맥주와 같다. 어떤 분야에서든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은 대부분 소문난 독서광들이었다. 리더들은 대부분 리더였다. 세상에 모든 지식이 있다는 인터넷에는 사실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가 있을 뿐이다. 정보와 지식은 다르다. 정보는 소화라는 아날로그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지식이 된다. 따라서 소화되기 이전의 정보는 쉽게 나눌 수 있지만 이미 소화되어 피와 살의 일부가 된 지식은 주는 사람의 고통과 받는 사람의 노력 없이는 쉽게 나눌 수 없다. 인터넷에서 건져 올린 정보들이 속도와 편리성의 기준으로는 우월하겠지만 땀 흘리며 책과의 진검 승부를 통해 얻어진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다. 정보가 많다고 지식이 많은 것은 아니다. 인터넷 시대에도
책의 역할과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나누는 성공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 기업의 설립자가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는 맨손으로 이룬 수백억의 재산이 아니라 그가 이루어 놓은 큰 그늘 때문이다. 그 그늘 아래에서 수많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뜨거운 햇빛과 비를 피해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 시작은 자신을 위한 크고 단 열매를 갖기 위한 것이었는지 몰라도 결국 잘 자란 나무는 그늘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한다.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을 위한 열매와 모두를 위한 그늘을 함께 만드는 것이다. 그늘을 만드는 성공은, 나누는 성공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 나누고 난 빈손엔 행복이 채워진다. 소유의 손은 반드시 상처를 입으나 텅 빈 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이 세상에 나누지 못할 만큼의 가난은 없다. 행복을 위해 양손에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도 좋지만 한 손쯤은 남을 위해 비울 줄도 알아야 한다. 움켜쥔 손은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지만 빈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손은 빈손이다. 이상으로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우리가 가진 특별한 것들, 최고의 선물을 읽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켜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좋은 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책 속의 책, 희망이었습니다.